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멋진 집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곳에 집이 있어요. 여기가 동네가 얼마나 좋으냐면은 집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 보이는 게 여러분 한강입니다. 한강, 남한강, 강이 쫙 내려다 보이고 건너편에 있는 집을 보면은 여기는 농막인 것 같아요. 넓은 땅에다가 농막을 지어놓고 아마도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와, 여기 경치도 좋고 참 좋다. 시초나 나도 이런 데서 세컨하우스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 몇 년 전의 모습이에요. 현재 모습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농막이 있었는데 농막은 온도 간데 없고 현재 자풀이 무성한 상태예요. 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아름다웠던 곳이 이렇게 자연의 집어삼킴을 당했습니다. 이 아름다웠던 남양 땅도, 남쪽을 딱 바라보고 있는 이 남양 땅도 지금은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원래 이 나무들이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집 역시 지금 현재 모습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서 집이 거의 안 보이죠. 여기 동일한 장소 맞습니다. 여기 우편함, 빨간 우편함 보이시죠? 여기 우편함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2층에 올라가 보면은 남한강이 그냥 훤히 다 내려다 보입니다. 전망이 매우 우수한데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집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공사가 완전히 중단된 모습입니다. 이 집이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데 감정가가 6억 9천만 원, 거의 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됐고 현재는 반값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싸게 낙찰받으면 이 집을 멋지게 고쳐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경매 물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라는 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이 대심리라는 마을은 전원주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방문해 봤을 법한 그런 마을이죠. 여기에 양평군청이 있는 시내가 있고요. 양서면 대심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수역 남쪽인데요. 이 마을을 확대해서 보면은 전원주택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 경매 물건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여기에 있던 천장에서 물이 새는 집도 봤던 적이 있죠. 오늘 경매 물건은 이 마을에서 살짝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을의 입구가 여기라고 보면 되는데 쭉 내려와서 요 남한 강변을 따라서 거의 끝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 자리예요. 아무튼 남한강이 보이는 남양 땅이라는 곳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 모습은 이렇고 나무가 엄청 무성하죠. 진입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경사를 보니까 그렇게 경사가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조금 완만한 편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은 금방 이렇게 나무가 무성한 집이 보이는데 바로 이 집이 오늘의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올라와서 보면은 집이 이렇게 보이고요. 경매에 나온 토지는 총 220평입니다. 이 집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땅은 자기 땅은 174평 정도 되고 경매에 포함된 도로 지분이 4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집은 45평인데 제시외 건물까지 모두 포함하면 93평. 와, 무지하게 큰 건물입니다. 2001년도에 지은 연화조 벽돌로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밖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마당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풀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 뭐 몇 년째 방치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집에 공사를 하다가 만 모습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2층에 판넬을 이렇게 쭉 세웠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남쪽을 딱 바라보면은 와, 진짜 경치는 끝내주네요.
2층 데크에서 2층 야외 공간에서 남한강을 바라본 모습인데 정말 참 좋습니다. 자, 이 집이 제시외 건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지하실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하실이 보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1층에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집 안쪽으로 있다고 합니다. 내려가 보면은 이제 지하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도 뭔가 공사를 하려다가 만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이 안에 상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아마도 되게 습하거나 되게 막 곰팡이가 핀 것 같지는 않아요. 벽면을 봤을 때. 지하 공간이지만 상당히 넓고 또 한쪽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잘 고치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여기다가 헬스장을 만들 것 같아요. 딱 봐도 충분히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으로 이쪽으로 올라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 보입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리모델링을 하다가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조명이나 스위치 등도 교체하기 위해서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고요. 여기 경매정보지의 사진을 보면은 문이 다 열려 있네요.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 비나 눈이 들어왔을 때 집이 망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실내가 굉장히 그래도 깔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역시 비슷한 공간이 나타나고 여기도 공사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2층에도 천장에 누수 흔적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 요 땅 자체가 남향 땅이기 때문에 집의 사방에 뚫린 창으로 햇빛은 다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층에 남쪽을 바라보는 창문이죠. 전망이 참 시원시원하고요. 창호도 시스템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또 작은 사다리가 있고요. 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또 다락 공간이 등장을 하네요. 다락에는 하늘로 뚫린 창이 있고 요 다락을 봐도 누수 문제 같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층 야외 공간으로 나오면은 탁 트인 남쪽 전망. 참 이런 거는 좋네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집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현재 집은 경매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감정가 대비 반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경매 물건을 보면서 이거 내가 좀 공사를 마무리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만한 그런 집인 것 같아요. 미쓰고 부동산에서 지도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지가 있죠. 요 대지는 약 174평 정도 되는데 온전히 나 혼자 쓰는 거고 여기 도로지분도 경매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공유지와 접해 있을까?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누르면은 국공유지와 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에 들어오는 여기까지는 국공유지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사유지 현황 도로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사람 소유는 아니고 요만큼 또 다른 사람, 요만큼 다른 사람, 또 요만큼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로 사용에 문제가 생길까?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집도 사용하고, 이 집도 사용하고, 이 집도 사용하고,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도로는 공로라고 합니다. 그런 공로는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원래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그 이상한 사람이 길을 막는 경우도 있겠죠.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가서 이웃분들도 만나보시고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문의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경매 개요를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 토지가 지분이라고 표시된 이유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도로가 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지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대지는 모두 전부 경매에 포함되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가는 거의 7억에 육박했지만 현재 두 차례 유찰돼서 현재는 반값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가 3억 4천이네요.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는지 임차인 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전입되어 있는데 전입일자를 보십시오. 2020년과 2023년입니다. 그런데 여기 최선 순위 설정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은 2016년이죠. 그러니까 요 세 분은 모두 2016년보다 나중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분들이 실제로 임차인이라고 해도 혹시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낙찰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 권리 문제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등기사항의 권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말소 기준 권리 있고 나머지 권리들 다 근저당인데 다 그 나중에 설정됐죠. 그러므로 이 말소 기준 권리와 함께 이 뒤에 있는 것들은 경매 과정을 통해서 싹 다 말소가 되고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등기상의 권리도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없어요. 결국에는 남은 관건은 이 집을 3억 4천 이상의 낙찰을 받아서 요거를 싹 다 고쳐가지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그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최저가가 3억 4천이기 때문에 뭐 낙찰을 한 3억 5천, 3억 6천에 받는다면 뭐 경기도 양편이니까 뭐 그렇게 비싸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집 수리를 싹 완료하고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가꾸는데 아마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뭐 최소 1억이 된다고 해도 그러면 뭐 4억 5천, 4억 6천이 되는데 나는 양평 이렇게 남한강이 보이는 위치면은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야, 그 돈이면 내가 더 좋은 곳에 저렴한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짓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어게인